미술사를 통해서 배우는 삶의 지혜, 방구석 서양 미술사. 우리는 전 시간에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실주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사실주의는 무엇일까요? 자, 사실주의. 보이는 것이 진실. 사실주의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19세기에 신고전주의, 낭만주의가 나타났었죠. 신고전주의는 나폴레옹의 어떤 프랑스의 영광을 과거로 돌아가는 방식이었죠. 그리스 로마의 안정적이고 선이 확실하고 딱딱한, 그래서 그 권위가 보이는 그런 그림이 그려졌었죠. 이런 것들이 그림이 너무 재미없고 딱딱하니까 상상력을 더 넣어서 낭만주의가 나타났죠. 낭만주의는 바로크의 어떤 역동적인 구도, 색채, 흑백이 명확한 대비, 감정, 감성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인간의 상상력들을 더 했던 것이 낭만주의였죠. 이런 신고전주의의 시대착오적 사고와 낭만주의의 현실 도피적 정서에 반감을 해서 사실주의가 나타납니다. 이 시대에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빈부의 격차 등 사회적 갈등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화가들은 그러한 빈부의 격차가 있는 기타 사회적 문제가 되는 장면을 선택해서 사회 현실 인식 바탕에 사실주의를 탄생시킵니다.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주제에 대한 전통의 인습을 타파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그림들은 역사적, 종교적 주제였거든요. 여기에서 벗어나서 일상적 소재와 주변의 통속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화가가 선택을 하는 거죠, 장면을. 인간과 사회 현실을 직시하여 작가의 시각으로 바라본 현실의 생생한 전달과 사회 모순을 비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림을 이쁘게, 즉 이상화시키지 않았어요. 아카데미 역사와 신화를 버리고 일상적 현실에 평범한 소재 사용을 했고 소외계층 삶을 옹호하는 주제를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윤곽과 어두운 무채색 중심의 화면을 구성하죠. 사실주의 작가는 쿠르베, 도미에, 밀레가 있었어요. 그들의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작품이 매우 유명한 작품이에요. 이 작품의 제목은 내 화실의 내부, 7년 동안 화가로서의 나의 삶을 결산하는 우이화. 쿠르베라는 작가가 여기 중간에 있습니다. 이건 자화상이죠. 왼쪽에는 여러 보통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실인 거죠. 오른쪽은 예술계의 사람들을 표현한 거예요. 한마디로 상위 계층이죠. 근데 지금 쿠르베는 누구 쪽을 바라보고 있나요? 이런 이상화된 지식인들이나 옷이 화려한 부유한 사람들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허름하고 우리가 옆에서 많이 보는 보통 사람들을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과거에는 이런 보통 사람들 그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쁜 그림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죠. 이상화한 그림들은 이 부분이었겠죠. 자, 여기에도 나체 그림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신화에 나오는 여신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고 화가는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그리기 시작한다는 어떤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자, 도미의 그림을 볼까요? 도미의 그림인데 이것은 3등 열차입니다. 이렇게 허름한 3등 열차를 옛날에 그리지 않았어요. 지저분하고 허름한 사람들을 그리지 않았고 어떤 사람을 그렸습니까? 신화에 나오는 멋진 여성이나 멋진 남성들을 그렸죠. 그리고 귀족들, 이러한 것들을 그렸어요. 아름답고 누구나 봐도 바라는, 희망하는 그런 그림들을 그렸었죠. 하지만 이렇게 산업화에 따른 힘든 고단한 삶을 사는 노동자를 선택하고 그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밀레의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밀레의 그림이 전원적인 어떤 차분한 느낌이 드는 그림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 시대에 그러니까 농부들의 고단한 삶을 그렸다고 생각해요.
그런 장면들을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실주의가 가지는 의의가 무엇일까요? 이상적 미의 개념을 거부하고 미술가와 미술의 역할의 변화를 제시했다는 겁니다. 미술가가 사회의 어떤 문제점을, 장면을 선택하고 사회의 변화를 시킬 수 있다는 어떤 역할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미술이 꼭 아름다운 것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 비판과 사회 참여 기능을 확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미술의 역할을 선택할 건가요? 순수 미술도 가치가 있고 이렇게 사회 비판적인 어떤 장면을 그리는 그런 역할도 있고 다양한 역할이 미술에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역할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자, 생각해보기. 여러분들이 미술이 단지 그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할이 있는지 고민해 보시라고 주제를 한번 선택해 보았어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주의 화가가 된다면, 즉 지금 이 시대에 사회 참여적 미술을 하게 된다면 현재 여러분들은 어떠한 장면을 담아서 그릴 것인가요? 소외된 사람 또는 사회 문제가 되는 장면을 선택하고 스케치해보고 이유를 적어보도록 해요. 미술을 통해서 사회 비판과 사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너무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예를 들어보고 싶어요. 선생님의 어떤 요즘의 어떤 생각인데 한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배달 서비스가 있는데 AI가 사람들을 배분하고 배달을 시키거든요. 근데 너무나 빠듯하게 배달을 시켜서 사람들이 쓰러져 나가고 있어요.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편하라고 만든 기술인 AI에 의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지배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AI에 지배되는 노동자들인 거죠. 그래서 AI에 의해 지배되는 배달부들의 고단한 삶, 뭐 이런 것들도 괜찮고요. 또는 여긴 베트남이니까 베트남 노동자들의 힘든 삶, 또는 지금은 코로나잖아요.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베트남 사회 등등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전 세계든 베트남이건 한국이건 아니면 다른 나라건 어떠한 부분이 그 사회의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어서 이런 문제점을 인지해서 이런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장면들을 한번 선택해보고 스케치해보고 그리고 왜 선택했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자신이 생각했던 문제들, 사회 문제들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심각하게 고민해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로를 정할 때도 매우 도움이 될 겁니다. 꼭 미술은 순수 미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미술을 통해서 작가가 어떤 장면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시각에 어떤 큰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많은 관심을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에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렛츠고!